네, 안녕하십니까. 미주친 TV의 스이퍼스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좀 떨리네요. 네,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며칠 전 공개된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 다들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는 테슬라가 대체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로 또 한 번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네, 기업 발표에 이제 실적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테슬라와 관련된 현재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미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25일 월요일, 이 테슬라의 주가가 드디어 1000불을 넘고 종가 기준 1024불을 기록하면서 이 1000슬라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지난번에 이제 1대5로 주식 분할을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한다면 사실 이제 1000슬라가 아니라 이미 5000슬라를 달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이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테슬라가 한 번 더 주식 분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종가 기준 1000불을 넘기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가 넘었고요. 이 1조 달러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페이스북도 1조 달러 클럽을 가입하고 바로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은 1조 아래로 떨어지고 그 자리를 테슬라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페이북처럼 3일 천하로 조정을 받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죠. 테슬라는 이런 훌륭한 실적 발표를 앞세서 이제 세계적인 신평사인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죠. 이 기관으로부터 투자 등급이 이렇게 상향되었습니다. 네, 여전히 투자의 주의를 이용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한 단계만 더 상승하게 된다면 이 투자 등급 채권으로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테슬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정크본드 수준으로 가치가 없던 채권이었지만 이 정크본드 회사 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시총을 이제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더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주가를 기존 900불에서 1200불로 상향 조절했으며 이제 불마켓의 경우에는 최대 1600불까지 볼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등 이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1년 사이에 거의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강력한 실적 발표로 상승을 이제 유지 중인 테슬라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허치인데요. 허치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렌트카 회사입니다. 이 허츠가 2022년까지 테슬라 모델 3를 이제 10만 대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액은 약 42억 불로 원화로는 이제 5조 원이 되는 거의 초대형 계약입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의 허츠 영업점에서 이 렌트카 용도로 이제 제공될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오늘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전기차 섹터가 동반 상승하게 되었죠. 네, 테슬라가 최근 4개분기 1년 기준 총 80만 대를 인도했는데요. 10만 대의 계약을 따낸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허츠는 사실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 신청까지 갈 정도로 힘든 회사였는데 이런 계약금이랑 이런 지불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는 조금 더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허츠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렌터카 업체들도 테슬라 주문을 할 수 있을 기회가 크다라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같이 동반 상승하겠죠? 참고로 제가 테슬라의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영상을 찍으면서 이 테슬라를 사야 하는 이유 6개를 3달 전에 설명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분기에도 이 6가지 이유를 모두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6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할 테니 이 자세한 이유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실적 분석을 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성장과 매출 흐름을 간단하게 볼게요. 2021년 9개월간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자동차 매출은 74% 성장했고 에너지와 서비스 매출도 69%가량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3%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부와 테슬라의 전반적인 기업 분석과 관련해서는 또 제 이전에 올린 테슬라 기업 분석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데 매출 총이익률도 22%에서 2% 상승한 24%를 기록했어요.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시면 2배가량 상승한 18억 불을 기록하면서 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매출 대비 판매관리비는 10%에서 8%로 줄어들며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인 경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6%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한 11%를 기록하였고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 이자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매출 대비 이자 비용 또한 2.4%에서 0.8%로 급감하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테슬라는 이자 비용에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테슬라의 순이익률은 전년도 2.7%에서 올해는 9.1%로 급등하였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이 9%의 순이익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인 거죠. 네, 수익성 중에서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을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번 분기에는 30.5%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을 보여줬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이게 확실히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이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물론 이 영업이익률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번 분기 14.6%를 기록한 것도 인상적이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근데 그동안 또 이제 테슬라의 사업부 중 서비스 및 기타 사업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 중이었는데요. 이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 사업부의 수익성도 이렇게 매분기 뭐 개선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좀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손익분기점 넘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사업도 흑자 전환이 된다면은 이 테슬라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에 더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있던 어닝콜에 의하면 이제 곧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완공될 예정인데 완공 후 일시적으로 이 마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FSD 즉 자율주행 기능과 같은 추가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 전체적인 이익률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할 것에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 다음은 테슬라의 생산과 이 딜리버리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모든 투자자가 놀란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좋았는데 이 차량 생산과 인도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증가했어요. 이 반도체 칩과 여러 생산 및 공급 문제로 살짝 주춤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했죠. 이번 분기에는 이제 총 23만 7천 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24만 대를 인도했습니다. 이 데이스 오브 서플라이도 6일로 줄어들면서 이 차량이 뭐 창고에 쉴 시간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바로바로 팔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생산량을 보여주었지만 이 어닝콜에 의하면 여전히 공급 부족 사태로 공장이 100%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정상화가 되고 100% 가동이 된다면 이렇게 뭐 생산도 늘어나면서 매출도 크게 커질 수 있다라는 소리죠. 네,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현재까지의 테슬라의 분기별 생산 및 딜리버리 추이입니다. 빨간색이 딜리버리고요. 파란색이 프로덕션인데 생산인데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컸던 이 2020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고로 테슬라는 향후 연간 2천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1년 전만 해도 이 우스갯소리로 테슬라의 생산성에 대해서 뭐 다들 평가절하를 했는데 이제는 뭐 진짜 얘네는 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수익성으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테슬라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여기에 수익성의 비밀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과급 등의 직원 스톡 옵션인데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분기 동기에 9.2% 대비 크게 상승한 14.6%를 기록했죠. 하지만 스톡 옵션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비용 처리는 되지만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애드백 되는 비용이잖아요. 실제 이제 현금을 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직원 보상비를 제외 시 테슬라의 이번 분기 실제 영업이익률은 18%로 크게 증가합니다. 참고로 이 표를 이제 보시다시피 직원 보상비는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 보상비를 제외 시 테슬라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는데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 매출의 증가 속도가 워낙 커서 이 매출 대비 전체적인 비율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테슬라는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뭐 커도 매출이 이것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 테슬라의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지 비교하기 위해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비교를 한 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사용한 뭐 지난 분기 실적 비교 영상인데요. 현대차는 아직 수치가 안 나와서 뭐 2분기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들어보니 뭐 현대차는 3분기 실적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왼쪽을 보시면 이건 테슬라 이번 분기 수치를 볼 수 있는데요. 매출은 뭐 137억 불로 하나로 약 15조 원, 그러니까 즉 현대자동차의 뭐 절반 수준이죠.
와,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탑 5인데 이미 이 테슬라가 이 매출 기준으로 이제 현대차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을 보면요, 20억, 즉 2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넘겼습니다. 이미 지난 분기도 지난 분기는 좀 약간 애매하게 했는데 이번 분기 넘겼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넘겼고요. 그러니까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뭐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6%인 반면에 테슬라는 14.5%로 2배가 넘는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적어도 수익성에서 깡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자동차를 무시하기 위해 올린 영상이 아니고요. 현대차도 글로벌 탑5의 기업으로 생산력과 수익성이 훌륭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정말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만약 미국 자동차인 뭐 포드나 뭐 GM이랑 비교를 했으면 뭐 더 참담했을 거예요. 그만큼 얘네의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죠. 네, 내용이 길어지니 좀 더 스피디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의 매출과 수익성에서 그동안 효자 역할을 했던 게 이 탄소 배출권인데요.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탄소 배출권의 매출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전기차 라인을 확대하면서 이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살 룸이 적어진 걸로 볼 수 있죠. 탄소 배출권 매출의 하락세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테슬라의 매출과 수익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억하실 거예요. 뭐 탄소 배출권이 아니었으면 뭐 테슬라는 적자였다, 뭐 이런 말이 오고 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만큼 이제 얘네 수익성과 매출이 정말 더 탄탄해졌다는 건데요. 자, 아래를 보시면 국가별 판매 비중과 판매 증가율입니다. 2021년을 보면 전체 매출의 44%가 미국, 25%가 중국, 나머지 31%가 유럽 및 아시아에서 나왔는데요. 1년간의 비교를 보면 미국 시장의 매출은 59% 상승했고 중국 시장은 123%나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굽신굽신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네, 간단하게 재무상태표를 보고 가겠습니다. 큰 특이점은 없었지만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빨간 마크를 해놨어요. 인벤토리, 유형자산, 매입채무, 기타 채무, 그리고 누적 결손금인데요. 이 부분들은 뒤쪽에서 간단하게 다시 볼 예정이에요. 네, 그래도 좀 보시면 일단 테슬라는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동자산이 좀 줄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준 영향이 크네요. 이건 뒤에 현금 흐름에서 나오겠죠. 네, 비유동자산은 좀 이제 크게 증가했는데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볼 이 유형자산의 증가가 이유가 크고요.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이 매입 채무였는데요.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에 비해서 이 매입 채무의 비중이 좀 지나치게 크고 이제 크게 확대된 것은 좀 그러네요. 특히 이번 분기에도 이 매입 채무가 크게 증가했는데 뭐 뒤에 현금 흐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사실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다른 성장주들처럼 지속되는 적자로 이렇게 여기 누적 결손금이 컸어요. 근데 흑자가 지속되면서 이 누적 결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스톡 옵션을 다 빼면 이렇게 이게 이미 플러스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여전히 조금의 누적 결손금이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분위기라면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에 이 수치가 양전할 것으로 보이고 이익 잉여금으로 바뀌는 이제 역사적인 네,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겠네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인벤토리와 유형자산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인벤토리는 전년도 말 대비 10억 불가량이 증가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9월 말 기준 총 51억 불의 재고자산이 있었는데 이 완성품은 보시면 12억 불로 전년도 대비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생산 진행 중인 이 재고와 특히 이 원자재가 크게 증가했어요. 이 수치가 반대로 되었으면 뭐 원자재 인상 및 칩 부족 등의 공급 문제로 걱정될 수 있어 보이지만 이미 테슬라는 충분한 재료를 이렇게 생산에 가능한 재료를 비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 두 계정이 완성품으로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즉 전년도 말에 비해서 더 많은 체력을 비축해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또한 아래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유형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공장 진행 중인 이제 건물의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있죠? 네, 건설 진행 중인. 이제 정말 곧 기가팩토리가 완성될 것 같아요. 이 가치가 커지면서 이 감가상각의 비용의 수치도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혹시라도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나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뭐 가능한 최대한 빨리 댓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기존에 발행한 이 노트의 상환인데요. 아래가 2020년 12월, 위에가 2021년 9월 기준의 부채 현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전체 부채가 약 이렇게 보면 약 30억 불, 약 3조 원 가량이 줄었어요. 이 부채 규모가 클수록 이자 비용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부채가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여기 2025년 만기되는 17억 불 가량의 노트가 사라진 게 보이죠? 이게 웃긴 게 이 노트의 이자율이 5.3%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프라임 레이시 3.25%인 것을 볼 때 이건 완전 고이자죠. 고리대금이죠. 근데 그만큼 이전에는 테슬라가 이제 신용도가 낮았다는 건데, 여튼 이 노트가 최근에는 100% 상환이 됐어요. 다 갚은 거죠. 이자가 이렇게 높은 노트고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다 갚은 거고요. 공시자료를 보니 뭐 2021년 8월에 다 상환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긍정적으로 봐요. 이로 인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의 전체적인 이자 비용 자체가 낮아진 영향도 있고요. 테슬라의 재무 구조가 더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인데요. 엄청난 순이익과 감가상각 그리고 스톡옵션 등이 이제 애드백되는 이유로 기업의 현금 흐름 자체는 엄청나게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AP 요거죠. 이 AP가 매입 채무에 의한 이 현금 흐름이 커지는 것은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으로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이 액수가 좀 과도하게 비대해진 모습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 이 액수를 빼면 실제 영업 흐름의 이제 현금 흐름은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좋아진 모습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 활동 등의 영향 등을 다 고려하고도 이 9월 말 기준 이제 테슬라는 16억 불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에요. 정말 얼마 전까지는 막 유상증자,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했던 회사인데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매 분기 개선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순이익과 에비타가까지 이렇게 같이 매 분기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석처럼 뭐 기복 없이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매 분기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을 상회하는 실적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본다면 다음 분기에도 시장은 이 더 높은 이렇게 수치를 기대하겠죠.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지거나 좀 이제 흔들리려면은 이 상승세가 꺾여야 되는 건데, 과연 이 상승세가 꺾일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페이스북처럼 어느 순간 이게 상승세가 꺾인다면은 그때부터는 정체를 예상할 수 있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게 더 자극적이죠. 네, 지난 분기에도 언급드렸지만 2021년 하반기에는 이 베를린과 텍사스의 기가팩토리가 완공될 예정이라 하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죠. 특히 텍사스에는 이제 모델 Y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 트럭도 이제 생산할 예정이라서 기대가 크고요. 테슬라는 섹시 모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출시할 플래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 각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볼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이 미국을 포함한 북미이고 여기 이렇게 유럽과 중국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1에서 2%밖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안 되지만, 반대로 본다면 앞으로 정복할 시장과 성장할 룸이 뭐 90% 이상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럼 공사가 진행 중인 여러 기가팩토리들의 최근 사진을 볼게요. 네, 이거는 뭐야? 네, 죄송해요. 이건 기가팩토리 베를린인데요. 위에는 이번 분기에 공개한 사진이고 아래는 지난 분기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공장 주위를 둘러싼 인프라 자체가 크게 완성되는 모습이고, 특히 이 뭐 카운티 페어와 같은 지역 행사까지 이곳에서 열리는 등 건설 속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사진인데요. 내부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죠. 정말 얼마 안 남았나봐요. 이게 텍사스인데 이렇게 뭐 퀄리티 컨트롤 시스템도 이렇게 장착이 되면서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상하이에 건설되는 기가팩토리 R&D 센터도 거의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실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크게 성장한 테슬라인데 사실 1000불이 넘은 지금 테슬라 투자에 진입하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뭐 조금씩 당연한 거예요. 조금씩 조정을 받고 뭐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는 믿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오를 수 있을, 이미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었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10월 25일 기준의 테슬라 수치이고 오른쪽은 2분기 실적 발표 영상을 찍었을 때, 즉 3개월 전의 화면입니다. 이 3개월간의 주가가 699에서 1024 대략 40% 이상 상승했죠.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3개월간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횡보 및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시 이 수치는 더욱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렇게 forwarded 이게 PE, 앞으로 향후 있을 선행지수의 PE와 PEGR은 오히려 3달 전보다 낮아졌어요. 네, 보시면 forward PE가 3달 전에는 147에 PEGR이 3.3이었는데 이제는 뭐 109에서 2.5.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주가가 46% 상승했지만 회사가 보여주는 성장성에 이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더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더 큰 폭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40% 올랐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죠. 진짜 앞으로 이런 테슬라와 같은 정말 회사가 주식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회사가.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테슬라를 사라 말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지금의 성장성을 테슬라가 유지해준다면은 주가는 뭐 더욱더 오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차익 실현의 매물과 거시적인 환경에 의해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테슬라는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연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다시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는데 이렇게 영상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